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벡터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배워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선 두 개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벡터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개념부터 볼 거예요. 여기서는요, 두 직선이 나오는데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가 주어질 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면은 직선 L1, L2의 방향 벡터를 각각 A1, B1, A2, B2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이 U1의 벡터랑 U2 벡터가 이루는 벡터를 이렇게 모아보면은요, 이렇게 모아보면 여기가 세타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타나 이 세타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이 이루는 각이 곧 뭐랑 같아지냐면은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 곧 여기 있는 벡터가 이루는 각하고 똑같은 세타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직선을 통해 구한 게 아니라 벡터를 통해 구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론의 핵심은 방향 벡터와 누가 똑같다?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코사인 값이 똑같은 거죠. 그 세타를 뭘로 봤을 때 무조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로 봤을 때 쌤, 만약에 방향 벡터가 반대로 뒤집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둔각이 나올 텐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내적에다가. 내적에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서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각 안에 가두게 만드는 거죠. 0도부터 90도 사이 안에 값을 가두도록 만드는 게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예각을 구하려고 할 때, 정확히 말하자면 예각과 직각이긴 하죠. 아무튼 그걸 구하려고 할 때는 절대값 붙여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공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내용으로 보통 교과과정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교과과정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좀 더 활용하는, 물론 얘네도 교과과정이긴 해요. 근데 생각을 좀 더 활용해서 심화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2번과 3번이 둘 다 심화 과정이거든요. 얘도 심화 과정이거든요. 이 심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 두 직선이 모두 법선 벡터를 줄 때예요. 그래서 L1과 L2 두 직선의 법선 벡터를 각각 N1과 N2라고 이렇게 나타내 놨죠. 그리고 법선 벡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법선 벡터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모아보면은 결국 여기에서요,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법선 벡터가 모이고 이 각도와 이 세타의 관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얘가 지금 수선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라서 여기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라서 원래 코사인 세타 기준으로 구하면은 이 세타 값이 이렇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서 코사인 세타, 여기는 이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으로 구했을 때 원래 음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 이 코사인 값이, 그리고 여기는 얘는 당연히 이 범위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원래 음수로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절대값 씌워서 코사인 세타를 그냥 바꿔준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가지고 여기는 요 값을 구하면은 절대값 없는 상태에서 이 값을 구하면은 이 각도에 대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돼요. 이 공식은. 근데 절대값을 붙여놓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서 실질적으로 코사인 세타랑 같아진다라는 구조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절대값이 없었으면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을 뻔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는 얘가 절대값이 붙으면서 코사인 세타랑 각변하는 공식으로서 똑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세타 값을 코사인으로 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봤었던 두 직선의 방향 벡터, 두 직선의 법선 벡터가 서로 같은 공식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거든요. 이해하기 힘드시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다라고 외우셔서 공식에 집어넣고 푸시면은 좀 약간 원래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왜인지 모르는데 풀리실 거예요. 이 문제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이해도를 높여나가시면은 실제로 공부하실 때 꽤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각각 하나씩 주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직선 L1한테는 방향 벡터, 직선 L2한테는 법선 벡터를 줬어요. 그래서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세타를 구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이 법선 벡터를 살짝 방향만 바꿔서 이렇게 한번 놔보면은 이런 법선 벡터로 여기가 놓이게 되죠. 근데 이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이 세타 값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코사인을 붙여놓으면 이건 사인 세타가 되죠. 각변환 공식 때문에. 따라서 이쪽의 각의 크기, 이 세타의 크기로서는 아까까지는 코사인 세타를 따졌지만 방향 벡터 하나, 법선 벡터 하나를 주면은 사인 세타를 따지게 된다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공식에서는 코사인 세타, 방향 벡터만 두 개 줬을 때 코사인 세타, 법선 벡터만 두 개 줬을 때요. 근데 방향 벡터 하나, 법선 벡터 하나를 주게 되면은 사인 세타로서 값을 따지게 된다는 거. 이것도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되셔도 외우시면은 도움 많이 받으실 거고, 결국 여기도 똑같아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공식은 늘 항상 똑같았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항상 늘 공식이 똑같았지만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공식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심한 문제로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을 볼 건데요. 두 직선 L1, L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직선 L1, L2의 방향 벡터가요, U1과 U2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평행하다면 방향 벡터가 어떤 하나의 방향 벡터에 K를 실수배하면 그게 또 다른 방향 벡터와 같아진다라는 이 공식이 성립하게 되죠. 따라서 A1분의 A2, B1분의 B2가 K라는 어떤 상수로서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직이라면은 내적 관계 얼마나? 0이다. 따라서 이때는 A1, A2 더하기 B1, B2가 0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벡터의 평행 수직을 그대로 직선에다가 반영하는 거, 그대로 직선에다 반영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평행과 수직을 보고 싶으시면은 뭐를 보면 된다? 벡터의 평행과 수직 공식으로 직선의 평행과 수직을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상 여기까지 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벡터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고 그 실전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벡터 공식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